자,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 자, 기출문제 분석 한번 봅시다. 1등급 만들기. 자, 625번은, 예, 이건 뭐 간단하죠. 4번이고. 그 다음에 626번은, 예, 핵이죠. 1번. 그 다음에 627번. 그림은 어떤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이 세포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중에 하나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세포 벽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겠어요? 네, 동물 세포일 거예요. 자, A부터 C는, 얘는 핵이고, 그 다음에 B는 골지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C가 마이토콘드리아 해당이 될 겁니다. 핵 안에는 당연히 핵산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골지체는 아미노산을 연결해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 이거는 골지체의 역할이 아니라 소포체죠. 라이보솜이죠. 아미노산을 연결한다는 소리는 결합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라이보솜이 해주는 역할이고, C를 통해 이 세포가 동물 세포임을 알 수 있다.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나 똑같이 가진 세포예요. 엽록체가 있었다라고 하면 식물 세포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628번 그림은 어떤 세포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얘는 세포 벽을 가지고 있죠. E가 세포 벽에 해당이 되니까 이 녀석은 식물 세포가 맞을 거예요. 자, 그럼 A는 핵이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엽록체네요. 얘가. 그 다음에 C는 마이토콘드리아고, 그 다음에 D는 세포 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는 무슨 세포다? 식물 세포고, 식물 세포로 판단을 해준 거는 바로 뭐 때문이에요? 여기서 식물 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인 엽록체하고 세포 벽 때문에 바로 식물 세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29번 표는 세포 소기관 A부터 D의 특징을 나타냈대요. 세포벽, 소포체, 엽록체, 라이보솜인데 A,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거는 광합성밖에 없고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기관이니까 A는 엽록체에 해당이 되겠네요. B는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라이보솜입니다. 그죠? B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운반을 해주는 거는 바로 소포체의 작용이고, 맨 마지막 남은 거는 누구예요? 그러면 세포벽이죠. 세포벽만 남아있는데, 세포호흡은 기억이 아니라 광합성이고, 니은에는 그렇죠. 단백질은 아미노산끼리 연결하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고요. 사람의 근육세포에는 소포체는 있는데, B, 라이보솜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소포체도 당연히 있습니다. 동물세포나 식물세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30번 그림 가는 어떤 세포의 구조를 나는 이 세포에 있는 물질 X를 나타냈대요. 인산당 염기니까 얘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죠? 뉴클레오타이드에 해당이 되고, 핵산이니까 어디 안에 들어있습니까? B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A로 뭘 갖고 있습니까?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이보솜에 해당이 되고, C는 마이토콘드리아죠. 자, A에서 비대에너지가 흡수된다. 맞고, B에 X가 들어있다. 맞죠? 뉴클레오타이드 들어있죠. C에서 포도당이 합성이 된다. 틀렸죠? 마이토콘드리아는 광합성의 장소가 아니라 세포 호흡의 장소죠. 그쵸? 그 다음에 631번은 세포막에 대한 자료래요. 막단백질이랑 인지질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세포막은 주로 뭐하고 뭘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하고 인지질로 되어 있는데, 세포막에서 누구의? 인지질의, 그죠? 인지질의 무슨 부분? 친수성 부분은 세포막의 바깥쪽에 배열이 되고, 소수성 부분은 안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무슨 구조예요? 이중층 구조예요. 이중층. 그러니까 이렇게 인산기가 다 바깥쪽으로 뻗어 있고 지방산 사슬이 안쪽을 향하고 있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인지질, 기억이 니은이 인지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는 단백질에 해당이 되겠죠. 자, 스몰 a는 소수성이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억 중에 일부는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단백질로 사용이 됩니다. 맞아요. 세포막에서 그 다음에 니은 인지질은 이중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632는 세포막의 일부 구조를 나타냈어요. 기억이 인산기 부분이고 니은은 소수성 부분에 해당이 돼요. 세포막에서 기억과 니은의 부분의 특성을 주어진 단어를 모두 사용해서 설명을 하시오. 즉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인산기가 머리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물과 잘 결합이 가능한 친수성 인산기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물과 잘 결합이 불가능한 소수성 지방산 사슬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인지질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죠? 자, 633번 봅시다.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인지질하고 막단백질. 그러니까 B가 지금 투과되어 있는 막단백질이죠. 여기가. 자, 그러면 A는 인지질이다. 맞고요. 세포 안팎에 있는 모든 물질은, 모든 물질이 아니라 보통 막단백질을 통과를 해서 이동을 하는 건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은 보통은 친수성 입자들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B를 모든 게 B를 통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물 분자와의 결합력은 친수성 기억 부분이 니은 부분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1번 기억이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634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 A와 B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A하고 B는 산소하고 포도당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즉 산소처럼 입자 크기가 작은 물질들은 바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보통은 단순 확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처럼 입자 크기가 큰 물질들은 막단백질을 투과를 하는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둘 다 확산이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확산이죠. 따라서 A는 산소다. 맞고요. 포도당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 맞고. 자, 세포막 A와 B를 이동한 모두 3투는 여러분들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맞는데, 용질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용매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3투가 아니라 어찌됐든 둘 다 확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35번.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한 자료인데요. 사람의 모세혈관에서 허파과리, 폐포로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할 때, 그리고 신경세포 안으로 나트륨이 이동을 할 때 모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얘는 단순 확산이에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단순 확산이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경세포, 뉴런의 세포막에는 나트륨 통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얘는 막단백질을 이용을 하는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에서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의 차이점은, 기억은 바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막 단백질을 통과해서 일어나는데, 둘 다 확산이기 때문에 농도 차이에 의해서
스스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636번. 가와 나는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었을 때의 변화와 10% 소금물에 넣었을 때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이거는 지금 쭈글쭈글해졌죠. 물이 밖으로 빠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0% 소금물에 넣은, 바로 고장액에 넣은 상태고, 이렇게 빵빵한 팽윤 상태는 증류수에 넣었을 때의 반응일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는 물이 적혈구 안에서 밖으로 이동을 했다. 맞고, 나는 적혈구를 10%가 아니라 그냥 일반 증류수에 넣었을 때죠. 가와 나는 모두 물 분자가 세포막을 통해 용질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 결과다. 용질이 아니라 용매예요. 용매. 이거는 무슨 현상이기 때문에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삼투 현상은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저농도는 상대적으로 용질의 농도는 낮지만 용매의 농도는 높은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답은 1번 기억만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637. 그린 가와 나는 어떤 식물의 세포를 용질의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에 넣었을 때의 변화인데, 하나는 증류수에 넣었을 때고, 하나는 지금 보면은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불러줘요?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된 경우는 보통 어디에 넣었을 때? 고농도의 용액에 넣었을 때고, 얘는 들어오는 물의 양에 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은 대단히 팽윤 상태죠. 따라서 얘가 바로 증류수에 넣어줬을 때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일단 모두 삼투가 일어난 건 맞고요. 가는 고농도의 용액에 집어넣은 거고, 나는 식물 세포를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은 용액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1번만 맞습니다. 638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한 설명인데, 적양파에 비늘잎을 잘라 같은 크기의 표피 조각 기억하고 니은을 만드는데, 하나는 증류수에, 하나는 10% 소금물에 집어넣는데요. 지금 보면은 얘는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된 A가 원형질 분리예요. 이 경우는 어디에 집어넣는 겁니까? 10% 소금물에 집어넣는 경우가 A에 해당이 될 거고, B는 빵빵해졌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집어넣는 겁니까? 증류수에 집어넣는 경우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기억의 관찰 결과는 증류수에 집어넣는 거는 B다. 맞고, A는 표피 조각을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었을 때에, 고농도에 넣었을 때의 관찰 결과죠. 세포 안으로 들어온 물의 양은 누가 더 많아요? B가 더 많아야 되겠죠. A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져나간 거죠, 결국에. 그 다음에 639. 그림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가와 나. 지금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처럼 작고 단순한 물질로 분해하는 이화작용이고, 오른쪽은 반대되는 작용이 일어난 또 고분자 물질을 합성을 하는 동화작용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얘는 분해, 그 다음에 나는 합성이죠. 얘는 분해, 얘는 합성. 그래서 이 경우는 에너지 흡수, 그 다음에 요거는 에너지 방출.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40번은 이건 발열 반응 그래프죠.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1번. 세포 내에서 효소에 의해 촉매되는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인데, 카탈레이스하고 과산화수소 중에 하나다.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효소, 니은이 바로 여기서 카탈레이스고, 그 다음에 기억이 과산화수소겠죠. 과산화수소는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과산화수소가 물하고 이렇게 산소로
예, 분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기억에 의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니은이죠.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낮아지게 되는 거고, 니은의 주성분은 예, 효소는 다 단백질이니까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예, 그렇죠. 효소는 떨어지더라도 다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게 되죠. 자, 그 다음에 642번. 효소 작용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요. 6홈판에 홈 1, 2, 3에 물질을 각각 넣는데요. 하나는 과산화수소, 증류수, 하나는 과산화수소, 감자즙, 하나는 에탄올하고 감자즙. 거품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거품이 발생하는 거는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산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품이 발생하는 거고요. 한 곳에서만 거품이 발생을 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감자즙을 넣은 2번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품이 발생하는 건 2번이고, 이 경우는 결국에는 감자즙 안에 누가? 카탈레이스가 누구의? 과산화수소의 예, 분해를 예, 촉진했다. 이 카탈레이스가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촉매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분해가 됐기 때문에 저기에서만 기포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자, 다음에 643번은 감자에 들어있는 아마 카탈레이스 같아요.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어떤 효소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과산화수소를 각각 3ml씩 넣고 A는 그대로 두고 B에만 감자 조각을 넣었어요. 향에 불을 끈 후 남은 불씨를 A와 B에 각각 넣었을 때 산소는 조연성 기체이기 때문에 꺼져가는 불을 다시 태울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B에서만 거품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B에서만 감자 조각을 넣은 경우에만 산소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자에는 카탈레이스가 들어있고 A와 B에서 불씨가 모두 살아난 게 아니라 B에서만 살아날 겁니다. 거품이 발생이 끝난 후에 B의 과산화수소를 더 추가하더라도 거품이 다시 발생을 합니다. 왜? 이 안에 들어있던 카탈레이스는 없어진 게 아니라 촉매작용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넣으면은 다시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644번은 2번이 답입니다. 자, 1등급 완성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645번부터 한번 보자. 자, 가는 세포 소기관 A부터 C에서 특징, 기억부터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억부터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자, 포도당을 합성을 해주는 건 여기서 엽록체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동물세포에 존재를 하는 건 동물세포에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동물세포에 존재를 하는 건 여기서 골지체, 소포체죠. 그죠? 골지체, 소포체. 그 다음에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세포 내 분비 기관은 골지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따라서 골지체는 여기서 2개, 그 다음에 소포체는 하나, 엽록체도 하나.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하나만, A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2개가 들어가 있는 게 골지체죠. 따라서 A가 골지체. 골지체는 요거니까 그럼 기억이 포도당을 합성을 한다에 해당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수 있는 기관 C는 엽록체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죠? 나머지가 소포체죠. B가. 그러면은 골지체하고 소포체가 같이 들어있는 이거는 동물세포에 존재를 한다.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 디귿은 남은 게 여기서 분비기관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A는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 아니고, 그 다음에 B는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운반하는 게 소포체 맞죠? C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모두 존재를 한다. 아니죠.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존재를 하니까 니은만 맞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46번. 그림은 동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 세포에 있는 물질, 기억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꼬여있는 구조이다. 그러면 DNA예요. 그죠? 핵산. 기억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며 자손에게 전달을 한다. 그러면은 DNA는 어디 안에 들어있습니까? 핵 안에 들어있으니까 맞고요. C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그죠? C는 여기서 라이보솜이니까 라이보솜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동화작용에 단백질을 합성을 해주죠. C에서 합성된 호르몬은 A와 B를 거치는 게 아니라 B에서 유전 정보인 전사를 통해 RNA를 C한테 주면 A, 그 다음에 골지체 지나서 밖으로 분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 자, 다음 647. 표는 세포 1과 2에서 세포 소기관 A와 B의 유무를, 그림은 물질대사 기억하고 니은을 나타내는데요. 1과 2는 소의 간세포와 장미의 잎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엽록체하고 마이토콘드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가 2는 둘 다 있대요. 그럼 둘 다 있으면 엽록체하고 마이토콘드리아가 둘 다 있으니까 따라서 2는 장미의 잎세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소의 간세포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A는 뭐에 해당? 둘 다 뭐는 가지고 있어요? 마이토콘드리아는 가지고 있으니까 B가 마이토콘드리아고 A가 엽록체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소는 엽록체 없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물, 포도당,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은 이거는 세포 호흡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포도당과 산소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거 거꾸로네요. 그죠?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과 산소로 합성을 하는 거는 광합성 과정이고, 그 다음에 거꾸로 포도당하고 산소를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하는 거는 세포 호흡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 호흡 같은 경우에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1과 2에서 모두 니은이 일어난다. 세포 호흡은 둘 다 일어납니다. A에서 비대너지가 흡수가 된다. 맞고요. 1에서 세포벽의 유무는 A다. 1에서 세포벽은 마이토콘드리아 있고 엽록체, 1에서 세포벽의 유무, 있음과 없음. 없죠. 세포벽은, 이게, 그러니까, 1. 소의 간세포에서는 세포벽이 없다가 되니까, 맞네요. 그쵸. 자, 따라서, 기억님, 디귿, 5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648. 다음은 세포, 가하고, 자, 다음은 세포,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 나는 사람의 신경세포하고 시금치의 공변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엽록체하고 세포벽, 엽록체, 라이보솜 중에 하나인데, 가와 나는 모두 식물세포나 동물세포는 다 라이보솜은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 중 가에만 있으려면은 결국에는 세포벽 또는 엽록체가 바로 누구예요? 시금치의 공변세포에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에서만 가지니까 얘는 공변세포에 해당이 되겠네요. 네. 이거는 식물세포만 가지는 거니까 세포벽도 가능하고 엽록체도 가능해요. 기억은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 맞고, 가는 사람의 신경세포이다. 아니죠. 공변세포죠. 가와 나 모두 인지질 이중층 구조. 세포막,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 구조는 막 구조를 가지느냐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막성 소기관들이 둘 다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649번.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을 하는 세 가지 물질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B와 C는 모두 수많은 기본 단위체가 결합한 물질이에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단백질하고 핵산이 바로 수많은 기본 단위체가 결합한 물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은 단백질하고 인지질이니까 아니 오면은 핵산에 해당이 될 거고,
다음에 얘 해서 다하고 나로 나눠줬는데 A는 세포막에서 이중충 구조를 이루는 거는 인지질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중충 구조를 이룬다. 단백질하고 인지질인데 얘 아니요. 두 개. 근데 B하고 C가 그러면은 B하고 C가 수많은 기본 단위체가 결합한 물질이면은 여기서 핵산이 빠지면은 단백질이 B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단백질, 그 다음에 A가 인지질에 해당이 되네요. 보기를 잘 봐야 되겠네. A는 세포막에서 이중층 구조를 이룬다. 맞고요. 동물세포, 식물세포 둘 다 핵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막에서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가는 둘 다 가능하죠. 인지질 이중충도 확산이 일어나고 단백질, 막단백질을 통해서도 확산이 일어나니까 디귿은 기억하고 니은을 구분할 수 있는 보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0번.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 A와 B의 확산을 나타냈는데요. 인지질 이중충으로 직접 통과하는 요 경우가 바로 산소, 단순 확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얘는 포도당에 해당이 되겠고, 이 경우를 뭐라고 불러줬습니까? 촉진 확산,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A는 산소가 맞고요. A와 B의 농도는 둘 다 확산이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니은에서보다 높아야 되고, 이산화탄소는 산소랑 같은 방식으로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B가 아니라 A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이 맞고, 그 다음에 651. 그림은 적혈구를 소금물 기억에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금물 니은으로 옮겨 넣었을 때 적혈구의 부피 변화를 나타내는데, 적혈구의 부피가 기억에 넣고 나서도 줄어들었고 다시 니은에 넣고 나서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물이 계속해서 빠져나갔다라는 소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기억하고 니은은 뭐보다는 농도가 높아요. 적혈구 안에보다는 농도가 높고, 그 다음에 기억에 넣은 다음에 얘가 3표 현상은 언제까지 물이 이동을 하냐면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시점이 되면은 거의 기억하고 농도 같아지는데 니은으로 가면서 물이 더 빠져나갔으니까 그게 농도가 니은이 기억보다 높고 그 다음에 적혈구가 되는 요런 농도의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소금물의 농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더 높은 게 아니라 낮습니다. 구간 1에서 물이 적혈구 안에서 밖으로 이동을 한다. 그렇죠. 지금 물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빠져 나가고 있는 상태죠. 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적혈구를 기억에 넣은 후 단위 부피당 물 분자수의 개수는, 기억에 넣은 직후 단위 부피당 물 분자의 수는 기억에서가 적혈구 안에서보다 더 많다. 아니죠. 적혈구가 더 많죠.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물 분자 수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농도를 비교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단위 부피당 물 분자의 수가 많다는 결국에는 농도가 낮은 거를 의미를 해요. 농도가 낮은. 그러니까 농도가 어디가 낮아요? 적혈구가 낮으니까 적혈구가 기억에서보다 더 많다라고 해야지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652. 그림 가는 효소 X에 대한 화학 반응을, 기질인 A를 분해를 하는 작용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인데 이거 무슨 반응입니까? 반응 물질 에너지가 생성 물질보다 더 많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A는 X하고 결합을 하죠. 그래서 결합을 한 상태를 뭐라고 불러줘요, 여러분들?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A를 분해하는 반응을 촉매를 해주고, 효소가 있으면, 이게 효소가 없었을 때가 여기서 기억 더하기 니은, 효소가 있으면 활성 에너지가 줄어서 여기 니은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틀렸죠. 디귿은 화학 반응할 때 출입하는 반응열이고, 이 부분은 같은 화학 반응이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
그 다음에 653. 표는 같은 양의 과산화수소 같은 시험관 A하고 B에 각각 기억하고 니은 중에 하나를 넣었을 때 과산화수소의 분에 의한 거품 발생 정도를 발생을 했는데 B만 발생을 한 걸로 봐서는 자, 니은에 바로 카탈레이스, 즉 간 조각이 들어있는 거고요. A에는 바로 그냥 물, 증류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니은에는 카탈레이스가 들어가 있다. 맞고, 거품 발생이 끝난 B에 기억을 넣으면 거품이 다시 발생한다. 기억은 증류수이기 때문에 이걸 넣었다고 해서 발생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효소는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를 더 넣어주면 다시 분해가 돼서 산소기체가 발생을 할 거예요. A와 B에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가 다르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간조각 안에 있는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니까? 촉매작용이 일어나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가 더 작아요? 간조각이 들어있는 B가 활성화 에너지가 더 작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1번 기억만 맞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654번. 다음은 효소의 활용에 대한 자료이다. 효소 세제에는 빨래에 얼룩을 분해하는 효소. 보통은 빨래 얼룩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빨래 얼룩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 일반 세제로는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제거할 수 있고, 건강진단에 사용되는 소변검사지에는 당산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포도당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검출이 된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둘 다 세포 밖에서도 조건만 맞으면 작용이 가능하고, 화학 반응의 활성 에너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촉매 작용이기 때문에 낮춥니다. 그러니까 촉매 중에서도 활성 에너지를 낮춰주는 정촉매라고 하는 작용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화학 반응에서 다른 물질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촉매는 반응 물질에도 포함이 안 되고 생성 물질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냥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만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가 바로 촉매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번이 맞고요. 자, 다음에 655. 세포 소기관 가. 여기서 가는 마이토콘드리아에 해당이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엽록체에 해당이 돼요. 그럼 동물 세포에 있는 세포 소기관은 가밖에 없죠. 세포 내에서 가와 나의 기능. 가는 뭐예요? 세포 내 호흡기관. 즉 얘는 포도당 영양소를, 포도당이 영양소지. 포도당하고 산소를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죠. 이 에너지 안에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 같은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빛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바로 포도당과 산소를 발생시키는 동화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656번. 그림은 식물세포 가를 설탕용에 A에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태를 봤더니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설탕용의 A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빠져나간 물의 양이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많은 거고, 따라서 설탕용의 A는 식물보다 농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높죠. 그렇게 판단한 까닭은, 즉 삼투 현상은 세포막을 경계로, 그러니까 세포막과 같은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바로 뭐다? 삼투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657번은
어떤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를 나타냈어요. 일단은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은 걸로 봐서는 얘는 무슨 반응에 해당이 됩니까? 흡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가 없었을 때는 가, 효소가 있었을 때는 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 속도가 더 빠른 경우는 당연히 나에 해당이 될 거고요. 즉 활성화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가 더 작아서 반응에 참여 가능한 반응 물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의 경우가 더 화학 반응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